안녕하세요. 오늘 밤 책 읽어주는 다니입니다. 소낙비. 검은 구름이 하늘에 뭉게뭉게 모여드는 것이 금시라도 비 한 줄기 할 듯 하면서도 여전히 짓궂은 햇발은 겹겹 산속에 묻힌 외진 마을을 통째로 자실듯이 달구고 있었다. 이따금 생각나는 듯 산매 들린 바람은 논밭간의 나무들을 뒤흔들며 미쳐 날뛰었다. 뇌 밖으로 농군들을 미리 품앗이로 내보낸 앞마을의 공기는 쓸쓸하였다. 다만 맴매탄 미루나무 숲에서 거칠어가는 동촌을 읊는 듯 매미의 애끓는 노래. 매음, 매음. 춘호는 자기 집 방문턱에 걸터 앉아서 바른 주먹으로 턱을 괴고는 봉당에서 저녁으로 때울 감자를 씻는 아내를 묵묵히 노려보고 있었다. 그는 사나흘 밤이나 눈을 안 붙이고 성화를 하는 바람에 농사에 골이 삭은 그의 얼굴은 더욱 해쓱하였다. 아내에게 다시 한번 졸라보았다. 그러나 위협하는 어조로 이봐, 그래, 어떻게 돈 2원만 안 해줄 테요? 아내는 역시 대답이 없었다. 갓 잡아온 새댁 모양으로 씻는 감자나 씻을 뿐 잠자코 있었다. 되나 안 되나 좌우간 이렇다 말이 없으니 춘호는 울화가 터져서 죽을 지경이었다. 그는 타곳에서 또 돌아온 몸이라 자기를 믿고 장리를 주는 사람도 없고 또는 그 알량한 집을 팔려 해도 단 2, 3원의 작자도 내닿지 않으므로 앞뒤가 꼭 막혔다마는 그래도 아내는 나이 젊고 얼굴 똑똑하겠다. 돈 2원쯤이야 어떻게라도 될 수 있겠기에 묻는 것인데 들은 채도 안 하니 괘씸한 듯 싶었다. 그는 배를 튀기며 다시 한번 돈 좀 안 해줄 테요? 하고 소리를 빽 질렀다. 그러나 대꾸는 역시 없었다. 춘호는 녹이 충천하여 불현듯 문지방을 떠다밀며 벌떡 일어섰다. 눈을 홉뜨고 벽에 기댄 지게막대기를 손에 잡자 아내의 옆으로 바람같이 달려들었다. 이년아, 기집 좋다는 게 뭐여? 남편의 근심도 덜어줘야지. 끼고 자자는 기집이여? 지게막대는 아내의 연한 허리를 모질게 후렸다. 까부라지는 비명은 모지락실에 찌그러진 울타리를 벗어나간다. 잼, 지게막대는 앉은 채 고꾸라진 아내의 발 뒤축을 얼러 볼기를 내리갈겼다. 이년아, 내가 언제부터 너에게 조르는 게요? 법같이 호통을 치며 남편이 지게막대를 공중으로 다시 올리며 모지름을 쓸 때 아내는 에그머니 하고 외마디를 질렀다. 연하여 몸을 뒤치자 거반 엎어질 듯이 쌀이 문 밖으로 내달렸다. 얼굴에 눈물이 흐른 채 황그리는 걸음으로 문 앞에 언덕을 내리어 개울을 건너고 맞은 쪽에 들린 콩밭길로 들어섰다. 네가 날 피하면 어디 갈 테요? 발길을 막는 듯한 의미 있는 호령에 달아나던 아내는 다리가 멈칫하였다. 그는
고개를 돌리어 사리문 밖에 아직도 지게막대를 들고선 남편을 바라보았다. 어른에게 죄진 어린애같이 입만 쫑깃쫑깃하다가 남편이 뛰어나올까 겁이 나서 겨우 입을 열었다. 쇠돌 엄마 집에 좀 다녀올게요. 쭈뼛쭈뼛 변명을 하고는 가던 길을 다시 휑 헉해 내걸었다. 아내라고 요새 돈 2원이 금시로 필요함을 모르는 바도 아니었다마는 그의 자격으로나 노동으로나 돈 2원이란 감히 땅팀도 못해볼 형편이었다. 벌이래야 하잘것없는 것. 아침에 일어나기가 무섭게 남에게 뒤질까봐 영산이 올라 산으로 떼는 것이다. 조그만 종댕이를 허리에 달고 거한 산중에 드문드문 박혀있는 도라지, 더덕을 찾아가는 일이었다. 깊은 산속으로 우중충한 돌 틈바귀로 잔약한 몸으로 맨발에 집신짝을 끌며 강파른 산 등을 타고 돌려면 적먹던 힘까지 녹아내리는 듯 진땀이 머리로 발끝까지 흘러내린다. 아랫도리를 단 외겹으로 두른 낡은 치맛자락은 다리로 허리로 척척 엉기어 걸음을 방해하였다. 땀에 부른 종아리는 거친 숲에 긁혀매어 그 쓰라림이 말이 아니다. 게다가 무거운 흙내는 숨이 탁탁 막히도록 가슴을 찌른다. 그러나 삶에 발버둥치는 순진한 그의 머리는 아무 불평도 잃지 않았다. 가물의 콩나기로 어쩌다 도라지 순이라도 어지러운 숲속에 하나 둘 뾰족이 뻗어오른 것을 보면 그는 그래도 기쁨에 넘치는 미소를 띄었다. 때로는 바위도 기어올랐다. 정히 못 기어오를 그런 험한 곳이면 친 덩굴에 매달리기도 하는 것이었다. 때국의 전 무명적 삶은 벗어서 허리춤에다 쿡 찌르고는 호랑이 숲이라 이름난 강원도 산골에 메어 달려 길을 쓰고 허비적거린다. 골바람은 지날 적마다 알몸을 두른 치맛자락을 공중으로 날린다. 그제마다 검붉은 볼기짝을 사양없이 내보이는 책덩굴이 그를 본다면 배를 움켜쥐어도 다 못 볼 것이다마는 다행히 그윽한 산골이라 그 꼴을 비웃는 놈은 뻐꾸기 뿐이었다. 이리하여 해동갑으로 해가를 하고 나면 캐어 모은 도라지, 더덕은 얼러 사발 가웃 혹은 두어 사발 남짓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면 동리로 내려와 주막거리에 가서 그걸 내주고 보리쌀과 사발바꿈을 하였다. 그러나 요즘엔 그나마도 철이 겨워 소출이 없다. 그 대신 남의 보리방아를 온종일 찧어주고 보리밥 그릇이나 얻어다가는 집으로 돌아와 농토를 못 얻어 뻔뻔히 노는 남편과 같이 나누는 것이 그날 하루하루의 생활이었다. 그러고 보니 돈 2원은커녕 당장 목을 딴 데도 피가 나올지가 의문이었다. 만약 돈 2원을 돌린다면 아는 집에서 보리라도 구워 파는 수밖에는 다른 도리가 없다. 그리고 온 동리의 아낙네들이 치맛바람에 발자국 쳤다고 쑥덕거리며 은근히 시세우는 쇠돌엄마가 아니고는
노는 보리를 가진 사람이 없다. 그런데 도둑이 제발저리다고 그는 자기 꼴 주제에 재물에 눌려서 호사로운 세도로마에게는 죽어도 가고 싶지 않았다. 쇠도롬마도 처음에는 자기와 같이 천한 농부의 계집이련만 어쩌다 하늘이 도와 동리의 부자 양반 이주사와 은근히 배가 맞은 뒤로는 얼굴도 모양내고 치장도 하고 밥 걱정도 안 하고 하여 아주 금방석에 뒹구는 팔자가 되었다. 그리고 쇠돌아버지도 이게 웬 땡이냔 듯이 아내를 내어놓은 채 눈을 살짝 감아버리고 이주사에게서 나온 옷이나 입고 주는 밥이나 먹고 연연히 신통치 못한 자기 농사에는 한 손을 떼고는 희자를 뽑는 것이 아닌가. 사실 말인즉 추노처가 쇠돌엄마에게 죽어도 아니 가려는 그 속까닭은 정작 여기 있었다. 바로 지난 늦은 봄, 달이 뚫어지게 밝은 어느 밤이었다. 춘호가 보름 배추를 보러 산모퉁이로 나간 것이 이슥하여도 돌아오지 않으므로 집에서 기다리던 아내가 이젠 자고 오려나 하고는 막 드러누워 잠이 들려니까 웬 난데없는 황소 같은 놈이 뛰어들었다.